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힌 뒤에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나 이 한국당 입당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밝혔는데 국회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준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먼저 이해찬 대표 기자회견 열었는데 경제 활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군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타협에 달려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와 택시 카풀 문제 등을 풀기 위해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난해 출범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또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엔 원칙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말 운영위를 열었지만 입증된 게 없지 않았냐며 결국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모레쯤에 한국당 입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저희 YTN 취재진이 직접 가서 황 전 총리의 심경과 입장 등에 대해서 두루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언제쯤 입당할지 묻는 질문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 당대표에 출마할 건지 묻자 지금은 입당 절차를 밟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황 전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전당대회 참여하시겠다는 기사가 나와서 뭐 말씀을 난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입당 절차를 밟고 있어요. 더 다른 당들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입당하는 문제는 이런 저런 얘기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이 모레 15일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공식 입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내 어떤 보직을 맡을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이 황 전 총리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할 한국당 지도부는 이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6대4 비율로 이 단일 지도체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달 말에 민주당 입당 선언을 했던 이용호 또 손금주 의원의 복당 입당 심사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복당 입당 심사는 오늘이 두 번째 회의인데 지난 9일 회의에서는 당 안팎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규에 따라 입당 신청 14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고 심사가 더 길어지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오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의 입복당 심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입당 복당이 승인된다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 여권 성향 의원들이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조직위원장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마쳤습니다. 15곳 조직위원장 자리를 놓고 36명이 경쟁을 펼쳤는데 전현직 의원 8명 가운데 조혜진, 류성걸 2명만 살아남은 점이 눈에 띕니다.
또 강남 송파, 부산 사하갑 등 9곳에서는 여성 또는 30, 40대가 경쟁을 뚫고 선정돼 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보여준 실력과 가능성에 희망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 조광특위는 나머지 64곳 조직위원장을 오늘까지 인선하고 내일은 조광특위 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윤기입니다.